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최정환 박사님이십니다. 먼저 이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독일 전역에 76개 연구소와 그리고 3만여 명의 직원을 둔 유럽 최대의 응용과학 연구소입니다. 산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자는 목표를 함께 가지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 미래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박사님도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박사님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발표 시작하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재직 중인 최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발표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션 브레이크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이크 드신 분의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구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뽑을 돈과 그다음에 좋은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렵고 또 그럴 돈도 별로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지 아마 그 방안으로서 어, 좋은 그 솔루션을 한 가지 제공해 드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주신 대로 76개 연구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위치한 곳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는 하이니샤르츠라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소개 잠시 조금 더 깊이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석사과정까지는 한국에서 했고요. 그 이후로 삼성종합기술원, 그다음에 삼성전자연구소에서 한 6,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이곳 독일 프라운호퍼에는 2011년도부터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종신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주된 관심사는 주로 이제 IC라든가 이제 초고주파 쪽 분야가 되겠고요. 현재는 이제 패키징 분야도 많이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술적인 액티비티로는 뭐 여러 가지 IEEE 저널 이제 리뷰어 또는 저널 에디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뭐 여러 가지 퍼블리케이션 등등이 있고요. 그 최근에 한국과의 교류가 부쩍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아트, 그다음에 뭐 한국 과총 등등 뭐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해외 공동 R&D가 많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서 올해부터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이제 최종 이제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프라운호퍼 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로 프라운호퍼 게젤샤프트, 영어로는 이제 프라운호퍼 소사이어티, 프라운호퍼 또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유럽에서 가장 큰 응용과학, 공학 분야 연구 재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펀딩을 국가로부터 한 20% 정도 받습니다. 이제 80%는 매년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벌어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인더스트리가 메인 커스터머이고요. 저희도 인더스트리 오리엔티드된 R&D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 공공 자금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 섹터 또는 이제 퍼블릭에 관련된 R&D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군사적인 기술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뭐 각종 레이더라든가 군사용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도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 전역에 76개 연구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구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한 3만 2천 명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연구소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1년 예산이 약 한국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리서치 하이라이트로 기술이 말씀드릴 기술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P3, 그 다음에 동영상 코덱 기술인 이제 H.264, 265 비디오 코덱 기술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LTE 기술 등이 있습니다. H.264, 265 기술, 동영상 코덱 기술이죠.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요. 스마트 기기, 모바일 폰으로 동영상을 재생하실 때 사실은 이제 원래 파일 사이즈는 꽤 큽니다. 요거를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압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압축하는 기술이 제가 앉아있는 이 연구소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사 주실 때마다 저희 연구소에 자동으로 입금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년 매년 판매되는 모바일 기기 개수를 생각을 하면은 연구소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제 가늠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연구소 이름을 정할 때 프라운호퍼,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분야를 독일말로 해서 이제 프라운호퍼 연구소 이름을 정하는데요. 제가 있는 연구소는 좀 독특하게 이 두 분의 이름을 땄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운호퍼라는 분의 이름을 땄고요. 두 번째는 헤르츠, 저희가 알고 있는 주파수의 단위인 헤르츠 이분의 이 성함을 땄습니다. 조세프 프라운호퍼라는 분은 1787년도에 독일 위넨 인근에서 나셨는데요. 이분이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광학자, 광물리학자, 그리고 사업가이십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마 이제 혹시 물리 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가시광선, 우리가 태양을 보면 이제 가시광선이 오는데요. 이 가시광선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존이 존재한다고 이제 처음에 발견을 하셨고요. 이 블랙 스펙트럼 존을 이분의 업적을 따서 이제 프라운호퍼 존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망원경처럼 보이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마이크로스콥 또는 이제 텔레스콥을 양산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던 분이시고요. 아쉽게도 이분은 좀 세상을 일찍 떠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분, 이분이 이제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50헤르츠, 60헤르츠 할 때 그 단위의 이분이십니다. 본명은 이제 하이니히 루도프 헤르츠고요. 이분도 아쉽게 조금 세상을 좀 일찍 가셨습니다. 이분이 과학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오실레이터 개발을 하셔서 저희가 쓰는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드셨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자 이제 헤르츠라는 단위를 쓴 것 외에도 전자기파가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마지막에 실험적으로 증명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무선통신 기술 개발이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연구소 이름은 이 두 분의 이름을 따서 프라운호퍼 하이니히 헤르츠 연구소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약어로 프라운호퍼 HHI 연구소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프라운호퍼 HHI 연구소의 대학적인 이제 팩트가 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독일어로 되는 것밖에 못 찾아서 제가 독일어 버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직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386명 2021년 기준이고요. 현재는 이제 400명 조금 안 되는 이제 인원이 이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 수가 조금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독일의 연구소들은 공공기관 성격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생을 받습니다. 어떤 학생이냐면 학부 학생, 대학원 학생, 박사과정 학생, 박사 후과정 학생, 교수과정까지 저희는 다 이제 학생을 받아서 여기서 지도를 하고 졸업 논문 코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구원 한 명당 학생 한 명 정도의 매핑이 될 정도로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연구소는 베를린 공대랑 거의 붙어 있고요. 또 이제 저희 부서 연구소 내에는 이렇게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 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 실험 실습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소 가서 실험 실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더스트리로 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조금 좋은 평판을 좀 듣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조금 많이 합니다. 연구소가 어떻게 하면은 어, 매년 80%의 운영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을까? 이제 많이 한국으로부터 질문을 좀 받는데요. 저희는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하면서 학회에 많이 참석을 하는 편이고, 학회 참석을 통해서 전시회 부스도 만들고, 거기서부터 커스터머를 많이, 커스터머들하고 많이 네트워킹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액티비티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게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오거나이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왼쪽 우회 쪽에 보시면은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마스터,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하면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PhD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퍼블리케이션, 그다음에 특허 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매년 늘어나는 이제 버짓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2021년도에 현재 71 밀리언 유로 정도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1,0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프라운호퍼 HCI 연구소는 1920년대 후반에 독일 베를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파이버 옵틱, 80년대 디지털 비디오 코딩을 거쳐서 2003년도에 프라운호퍼 재단에 저희가 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이제 독일 고슬라라는 독일 중북부 지역에 이제 브랜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고슬라라는 도시는 독일에서 원자력 핵 폐기물 보관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좀 낙후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굳이 그쪽 가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복원을 할까 해서 만든 아이디어가 연구소 브랜치를 만들자. 그래서 고슬라의 브랜치를 만들었을 때 사실 그쪽 가서 연구원 생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자동차 배터리 폭발하는 시험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요즘에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 많은 전기차 생산하는 회사들이 찾아와서 저희 배터리 안전한지 테스트 좀 해달라 이제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제가 중국의 후아웨이 출장을 가서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연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원래 프라운호퍼의 설립 취지는 대학과 산업의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졸업한 인원을 프라운호퍼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기업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중간 매개체 단계입니다. 사실은 설립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 학생들하고 교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하고 교류가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독일의 산업을 기반을 이루는 회사들은 대기업도 많습니다만은 그 스몰 미디엄 엔터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회사들인데 기술이 굉장히 강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롤이 저희 프라운호퍼의 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회사다 보니까는 프로덕트 사이클이 2, 3년 주기여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구가 2, 3년 주기에 뭔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80%의 펀딩은 외부로부터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친화적인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We must understand scientific and economic potential.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사이언티픽 하면서도 이코노믹 해야 되는 이런 기술 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물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잘하십니다만 이쪽 분들도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이제 R&D를 좀 하고 있습니다. 프라울퍼 전체 통계에 의하면 45%가 인더스트리 컨트랙이고요. 35%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 과제들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는 이제 정부로부터 받고요. 제가 있는 프라울퍼 H차 연구소는 60% 이상이 기업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독일에 있는 회사들만 하고 많이 이제 공동 R&D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국제화가 되면서부터 전 세계
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제 국제공동 R&D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롤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미국 동부 쪽에 포토닉 매니팩처링 허브를 만드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연구소를 벤치마킹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610 밀리언 달러 정도를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해서 매니팩처링 허브를 만드셨고요. 이 허브는 저희 연구소의 경쟁 기술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성장을 많이 해서 저희랑 이제 경쟁하는 이제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백악관이죠. 백악관 이제 아래쪽에 이제 아래 이제 상무부, 그다음에 뉴욕 중심으로 해서 저희 연구소를 벤치마킹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연구소는 이제 기업을 후원하는 연구도 있지만은 인터내셔널 롤 모델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 프라운호퍼 HHI 연구소에 있는 부서 이름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래 프라운호퍼 HHI 연구소는 이 프라운호퍼 재단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시는 대표님들처럼 저희도 연구소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이다 보니 저희 연구소는 이제 기업 문화입니다. 이제 조직 문화가 기업 문화고요. 통상적으로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한 개의 토픽에 대해서 내지는 두 개의 토픽 정도를 연구를 합니다. 프라운호퍼 한 개의 연구소들은. 근데 저희 연구소는 서로 성격이 다른 부서가 7개나 있습니다. 그게 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이제 회사였기 때문에 연구소 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포토닉, 네트워크 컴포넌트, 파이브 옵티컬 센서 광 관련 기술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하고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비전 앤 이미징, 비디오 코딩, 요게 3개 부서가 모여서 이미징, 신호 처리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AI 부서가 생겨났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HHI 연구소가 자랑하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광반도체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만들어봐야 얼마나 만들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TRL9까지 커버하는 풀체인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내부에 양산 컨트롤하는 팀도 있고요. 양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에 관한 것인데요.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제 어널리틱스 인사이트라는 이제 시장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AI 잘하는 연구소를 출연을 받는데 저희가 이제 탑 20 안에 들어가는 연구소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I를 굉장히 지금 인텐시브하게 잘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상입니다. 상인데 상표인데 매년 캘리포니아 헐리우드에 가시면은 올해 영화 배우 주연상, 남우주연상 뭐 등등 해서 에미상이라는 걸 줍니다. 그런데 영화 산업에 기여한 기술, 단체, 대학, 회사한테도 에미상을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운호퍼 HHI 연구소는 이 에미상을 4번 수상을 했습니다. 영화 산업에 사실 이제 비디오 코덱 가지고 비디오 코덱 때문에 영화가 굉장히 사실은 영화 산업이 크게 흥한 점이 인정이 돼서 저희가 에미상을 4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미상은 영화 배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도 이제 받는 상입니다.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은 영화관에 3차원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신호처리 기술이 좋아서 실제로 국가 VIP들이 오시면 투어하는 이제 그런 영화관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 연구소가 이제 확장 팽창되면서 직원 수도 많이 늘어나면서 연구 공간이 없어져 가지고 아쉽게도 이 극장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1928년도에 만들어져서요. 현재 이제 한국 나이로 96살 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100년 되는 연구소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회사 중에서 100년이 넘은 회사가 전 세계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멘스가 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이 있고, 그다음에 독일의 오스람,
네, 전구 만드는 회사죠. 오스람이 이제 100년 넘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 분야는 사실 이제 매년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도 50년 넘어가기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연구소는 HHI 하이니셰르츠 연구소는 현재 이제 96년 100주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리서치 하이라이트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주제가 뭐 라이파이, 뭐 비디 신호 처리 관련, 그 다음에 AI, 그다음에 독일과 유럽은 현재 이제 양자 쪽에 굉장히 올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퀀텀 테크놀로지.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EU 프로젝트 하나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6G 이쪽 분야는 와이어리스 쪽은 한국이 굉장히 앞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독일도 이제 후발주자입니다. 그다음에 메디컬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독일 고슬라 지역에 저희가 브랜치를 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 테스트 폭파 시험을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배터리 세이프티 랩이고요. BSL 랩이죠. 이게 약어로 줄이면 근데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네들은 BTS 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제 BTS가 유명하죠. 예, 현재 이제 한국의 위상이 되겠습니다. 네, 단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센서, 그다음에 옴니케어 360 볼루메트릭 비디오, 이제 메타 관련 기술이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처리 관련해서 비디오 코덱 관련해서는 이제 HSI 연구소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퀄리티는 일정하게 가져가는데 비트레이트는 어마무시하게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신호의 퀄리티는 굉장히 올린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통계에 의하면은 이 비디오 코덱의 전체 일의 약 3분의 1 정도는 이제 HHI 연구소가 기여를 했다라고 지금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매년 매 순간 그 모바일 기기가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번 계속해서 뭐 매 초 단위로 연구소 계좌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미상 관련 슬라이드고요. 맨 왼쪽에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현재 최근에는 에미상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2017년까지 받았고요. 헐리우드 가서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부서인데요. 제 포토닉 컴포넌트 광반도체입니다. 한국의 광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연구소가 판매를 해봐야 얼마나 판매를 하겠냐, 이제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은 독일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2개 빗당 1개 빗은 저희 연구소에서 만든 광 디바이스를 통과를 한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많이 찍어냅니다. 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기술력도 엄청나게 좋고요. TRL 1부터 TRL 9까지 이제 커버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만 한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뭐 생산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겠죠. 한 종목만 40년 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디바이스들 하냐 보시면 이제 뭐 트랜스미터 쪽에서는 모듈레이터, 디텍터, 레이저, 폴리머, 인디움 포스파이드 팩.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쓰이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광반도체는 사실 실리콘 디바이스에 비하면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데요. 저희 쪽도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 시작을 했고요. 광 디바이스, 인디움 포스파이드 기반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는 곳이 전 세계 2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하나는 저희 연구소, 두 번째는 아인토벤 ASML 근처에 가면은 이제 스마트 포토닉스라는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그쪽도 아마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에 엄청나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테라헤르츠 센싱 관련, 여기는 완전히 그 연구팀이 거의 지금 OEM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실험실이 뭐 회사에서 문의 들어오는 또는 이제 회사를 위한 이제 OEM 양산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R&D도 굉장히 잘합니다. 뭐 논문만 썼다면 뭐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 외에 이제 패키징 팀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리시버 칩,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터 칩을 양산을 해서 유스키어티 이제 피니사라는 회사한테 이제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피니사라는 회사는 투식스라는 회사한테 M&A가 됐고요. 최근에 이제 회사가 개명을 했습니다. 코히어런트라는 회사로 이제 개명을 했고요. 이 투식스라는 회사는 뭐로 유명하냐면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얼굴 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빅셀이라는 레이저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양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투식스가 사실은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아서요. 이쪽 분야 이제 선두를 탑 티어입니다. 이제 실리콘 반도체 쪽으로 따지자면 거의 인텔 같은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 회사에 현재까지도 리시버 칩을 양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2011년도에 왔는데 그 이전부터 대선에 있는 이제 캠옵틱스라는 그 트랜시버 업체하고 굉장히 긴 콜라보레이션을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 한국의 애틀이라든가 이제 뭐 캐티 뭐 등등 해서 이제 많은 연구소하고 협업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도. 네, 이제 저희 광 디바이스가 이제 퀄리티가 좋아서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 퀄리파이드 포토 디텍터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쏘아 올린 위성 쪽에 많이 이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쪽 연구소에서 중력파 연구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노벨상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 연구소 이제 디바이스를 좀 종종 사가지고 계시고요. 노벨상 받으실 때 저희 연구소 이름은 절대 안 끼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팔지 말고 그냥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벨상 한번 받아보자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IC 쪽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좀 높은 주파수의 IC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그다음에 측정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현재 좀 포커싱이 되는 분야는 광 디바이스를 위한 IC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이제 일반적인 IC랑 좀 다른 특성이어서 현재 그쪽 분야 IC에 조금 특화돼서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드라이버 IC라든가 리시버 IC, 그 다음에 이 패키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 디바이스가 들어가는 이제 패키징 쪽에 이제 보통 이제 와이어 본딩이라는 걸 하는데요. 칩 투 칩 연결해서 이제 고주파수에 가면은 와이어 본딩이 굉장히 그 주파수 특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좀 만들기가 어려운 편인데 저희가 이제 고주파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길게 칩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길면서 그 다음에 고주파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에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아이디어 가지고 한국의 애트리하고 포항공대 그다음에 이제 와이텍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측정 시설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계측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 연구소를 이제 테스트 벤치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많은 계측 장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IC들 이제 포트폴리오이고요. 모듈레이터, DML 레이저, EML 레이저, 리시버, 레이 IC 모듈,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플렉시블 인터커넥션 기술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록 이제 뭐 IC 관련해서는 양산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저 수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샘플 단위로 이제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서 회사들한테 샘플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플라이어를 만들어서 이제 업체들한테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슬라이드 좀 멋있는 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중앙에 보이시는 칩이 굉장히 긴 칩이 이게 광칩입니다. 모듈레이터라는 건데요. 제가 개발한 이제 IC, 일렉트로닉스 IC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보드를 만든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온웨이폼 측정을 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현재까지 내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128기가 보드까지 그 속도를 올려놨고 이쪽 유럽에서는 에너지 컨섬션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북미권 쪽으로 가면은 속도를 무조건, 뭐 전력 소모에 상관없이 속도를 올리는 게 가장 큰 이슈다면은 유럽 쪽은 어떻게 하면 CO2를 줄여볼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인더스트리의 메인스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저전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가 있는 연구의 큰 빅픽처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플렉스라인 관련해서 좀 혹시라도 관련된 사장님이 계실까 봐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자세히 가져와 봤습니다. 디자인 패브리케이션, 프로토타입까지 개발을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많은 업체들이 찾아왔고, 뭐 중국, 미국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보여서 큰 홍보를 했고, 현재 아주 단순한 기술입니다만은 요것만 가지고도 4밀리언 유로 이상 지금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플라이어가 되겠고요. 예, 이 다음부터는요. 저희 연구소에서 얼마 전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 파운더리 하고요. 그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물질도 있지만 인디움 포스파이드라는 이제 광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또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일렉트로닉스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인디움 포스파이드라는 머티리얼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에 관해서는 감히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굳이 전자 분야랑 이제 조금 비교를 하면 1980년대 파운드리는요, 이렇게 이제 뭐 트랜지스터라든가 저항, 캐패시터 이런 것이 단일 컴포넌트가 몇 개, 뭐 집적된 형태 수준의 MPW를 그 당시에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이것이 이제 인티그레이션으로 가기 위한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 파운드리는요, 현재 이제 1980년대 전자 수준입니다. 이게 가장 어드밴스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2016년도부터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멘토, 루메리카 시놉시스, 그다음에 옵티웨이브, 그다음에 루세다, 그다음에 나스카 디자인 정도가 굉장히 탑 티어 이제 컴퍼니들이 되는데요. 이쪽 회사들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이 회사들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저희 디바이스들이 PDK로 이제 인바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커스터머 수는 굉장히 많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디가 그러니까 프린스턴,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외에 이제 여러 대학들, 그다음에 VLC라는 회사도 있고요. 저희 반도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커스터머들이 MPW 이제 칩 생산을 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희 쪽 MPW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요건 사실은 이제 광 디바이스 내지는 이제 광 디바이스가 결합이 된 일렉트로닉스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SME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에서 이런 테스트 장비를 자동화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프로토를 만든다는 것조차도 사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이제 파운드리 쓰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유저 어그리먼트 그 이후에 저희가 PDK를 보내드리면 디자인해서 제작을 하면 됩니다. 이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테스팅이라든가 이제 프로토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몇 장 안 남았는데요. 현재 이제 한국이랑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산업부 아래 키아트라는 오거나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예, 키아트에서 이제 국제공동 R&D 경험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론칭을 하고 계시고, 내년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국제공동 R&D가 론칭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애트리, 캐티, 그다음에 RFHS라는 회사랑 같이 했던 내용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내년 5월 달에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G, 6G에 들어가는
아, 이제 앰프 설계에 저희 쪽 기술을 조금 사용을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71만 유로 정도, 이제 이 정도, 네, 36개월에 걸쳐서 받았던 거고, 전체 과제 규모가 조금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라든가 RFHS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이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플렉시블 필름 안테나를 적용을 해서 이미징 시스템을 개발해 보겠다는 내용이고요. 좀 고주파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트리하고 그다음에 두 개의 대학교, 한국에 있는 두 개의 대학교,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하나의 회사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회사는 아, 다른 이제 다른 이제 서브 패키지에 묶였는데 그 패키지는 과제 심사할 때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 회사하고 일 기회는 없고 일할 기회는 현재는 없고요. 현재 이제 한 개의 회사가 이제 조인해서 열심히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력 교류에 관한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에 이제 카이스트하고 동국대학교에서 키아트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 연락이 와서 저희 쪽으로도 동국대학교라든가 과학원 학생을 파견을 좀 해도 되겠냐라는 의향을 물어보셔가지고 저희야 뭐 학생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도 한 명은 저희가 석사과정 학생을 받았고요. 올해도 석사과정 한 명 학생을 한국 학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돌아갈 예정이고요. 작년에 왔던 한국인 학생은 스웨덴의 전력 반도체를 굉장히 잘하는 연구소가 라이즈 연구소가 있는데 그곳의 종신연구원으로 지난달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저희 이제 프라운호퍼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교류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그 연구소 기업들하고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좋아하고요.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도널드 트럼프 이전에는 중국 쪽하고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생션이 걸리면서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이랑 과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예, 감사드리겠고요. 이 슬라이드는 지금 파견 와서 저희 쪽에 파견 와서 예, 실험실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좀 시뮬레이션하고 테이프아웃해서 측정하는 것까지 다 잘 배웠고 또 한국의 인더스트리로 갈지 뭐 계속 공부를 하게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요. 여기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업 연구원분들도 저희 받습니다. 물론 이제 파이낸스는 좀 협의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예, 국제 공동이라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트랙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와 이제 공동 연구, 공동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라운호퍼 연구재단은 76개입니다. 전자기계화학 뭐 등등을 통해서 76개 기술 카테고리로 나누면요. 안 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연을 들으시는 CEO님들께서 관련 분야가 없다. 내지는 이제 관련된 연구소를 어떻게 찾냐 등등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도 베를린에 앉아 있다 보니까는 한국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저희 연구소에. 그래서 제가 이 연구소에 있으면서 장차관님 빼고는 다 모셔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해서 모셔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 연구소 문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혹시 뭐 기술 개발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이제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이제 의지가 있으신 경우는 저는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송년회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긴 시간을
뺏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몇 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부가 진행에 대한 부산민장 유진영입니다. 과기부 글로벌 R&D 자문위원으로 듣고 계시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 역량,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자원도 부족하고 돈이 없는 경우에 국제 공동 R&D나 또는 이제 도전적 R&D를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제안을 주신다고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부산에서는 전력 반도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나이트라이트 계열이나 실리콘, SiC 계열 이렇게 반도체를 육성하려고 하는데, 프라운호퍼에서 이쪽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또 분야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못 들었고요. 이게 굉장히 좀 노이즈가 많아서 못 들었고, 두 번째 질문은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트, 실리콘 카바이드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앉아 있는 프라운호퍼 HHI 연구소는 아니지만요.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뭐 연구소도 좋습니다. 회사도 좋고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중간에 다리를 좀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굉장히 관심이 많은 연구소로 알고 있고요. 위치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에얼랑엔, 뉴른베르 근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기에도 그렇게 접근성으로 봤을 때 멀지 않은 곳이 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그쪽 부서장하고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소 기업이 국제 R&D 또는 이게 도전적인 R&D를 해야 되는데 혁신 역량이 부족합니다. 인적 물적 역량이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죠.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까 장표에서는 잠깐 이제 어떻게 많이 연락해 달라고만 좀 표현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요, 국제공동 R&D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굉장히 크게 뭐 많이 생길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키아트 국제공동 R&D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발의 산기평이라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국제공동 R&D 또 굉장히 관심 있으셔서 많이 하고 있고요. 각 부처별로도 한국엔 또 많습니다. 작은 것들도 있고요.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통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좀 주셔도 좋습니다. 왜 제가 정부기관 사람도 아닌데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수도에 앉아 있다 보니까 독일 수도에 앉아 있다 보니 한국에서 그 R&D 관련된 기관들, 뭐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해양부 다 이쪽에 그 오피스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듣는 정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매핑을 해드릴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소개를 제가 좀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까지 말고 EU 프로젝트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고, 제가 또 EU 프로젝트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EU 프로젝트 좋고, 그 다음에 그 EU 프로젝트 EU 프로젝트 같은 경우, 유로스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제 정회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냥 콘소시움 내셔가지고 그냥 바로 영어로 된 제안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안서 잘 쓰실 수 있으신지 그렇게 또 궁금하시면 또 연락 주시면은 이쪽 분야 이제 심사하시는 한국 분들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연결 시켜드릴 테니까는 조언도 좀 들으시고 컨설팅도 좀 받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전 세계에 걸친 R&D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규모 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자 양자 프로그램 등등이 한국 정부랑 EU,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하고 맺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예산 규모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은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현재 그 연구소 기업들 또는 연구소가 또는 대학들이 국제공동 R&D를 많이 희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활용하시면은 내년에는 아마 내년 초반부터 콜이 많이 뜨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실무적인 게 뭐냐면 네트워킹입니다.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데요. 제가 올 하반기부터 한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강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운동 R&D 할 때 뭐가 문제고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개별적으로 요청드리면 좀 개별적으로 좀 이제 그 회사 사정에 맞게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도 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연구소 기업 부산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태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기업체에 있는 연구원이 독일로 지금 프라운호프를 가든 그쪽에 가서 좀 연구를 같이 하고 배우고 싶을 때 아까 강의하실 때 뭐 금전 문제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연구원이 독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로 부담해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돈을 부담 안 해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76개 연구소 입장이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R&D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좋고요. 없는 경우는 저희한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쿼테이션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좀 비싸집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소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 R&D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일단 협의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그 파이낸스 관련해서는 연구소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 말고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그다음에 뭐 월세비, 비행기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학생만 해도 그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한 달에 15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이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견을 보내고 싶으신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 이게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몇 개 기관을 좀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저 내일 보내겠다 하시면 그건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시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획을 좀 하시고 좀 사람도 좀 보시고 학회장에 가서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일할지 이런 것도 저희한테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걸친 6개월 파견 오시고 그다음부터 저희랑 협력 안 하시고 이런 거에는 사실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계속 가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는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양자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럼 다자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포함돼서 이렇게 트래블 코스트라든가 이제 연구소에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R&D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요, 사실 거의 비용 발생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없으시다면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멀리서 강의를 해주셨지만 저희 마음의 거리는 그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실제로 더 저희가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말씀해 주셔서 더욱더 이 자리가 빛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최정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표 순서는 아쉽게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자리를 마련한 특구 본부장님
또는 회장님의 코멘트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 마련하시느라 정말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본부장님이나 회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 네. 잠시 박수와 함께 앞쪽으로 모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지금 방금 뭐 독일의 뭐 연구소 이름도 지금 없습니다. 얘기를 듣고 하니까 저희들에게 뭐 새로운 어, 삶의 터전을 전달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자리가 저희 연구소 기업들에 좀 더 많은 참여가 되어가지고